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여기 수천 년의 시간을 꿰뚫는 아주 강력한 생존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교토삼굴이라는 말인데요. 이게 단순히 숨을 곳을 많이 만들어라, 이런 뜻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깊은 전략을 담고 있는 말이죠. 네, 맞아요.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오늘날 우리의 커리어, 재정 문제, 심지어 인간관계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위기관리 비법이거든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. 진짜 흥미롭지 않으세요? 아니, 어떻게 빈 문서가 생존 전략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고대 중국의 한 우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이 이야기는 고대 중국 제나라의 아주 유력한 귀족이었던 맹상군, 그리고 그의 수많은 식객 중 한 명이었던 풍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. 어느 날 이 맹상군의 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풍언한테 자기 영지에 가서 빚을 좀 받아오라고 시키죠. 근데 풍언은 거기서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. 네, 바로 그거예요. 빚 문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빚을 전부 없던 일로 해준 거죠. 그러니까 당장의 돈 대신에 그는 백성들의 마음,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신뢰라는 첫 번째 굴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.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맹상군이 정치적인 모함에 빠져서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는 큰 위기를 맞게 돼요. 바로 이때 풍원이 미리 준비해뒀던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됩니다. 주군이 자리에서 쫓겨나자 풍어는 경쟁국에서 맹상군을 엄청난 대우로 모셔가려고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쫙 퍼뜨립니다. 이걸 들은 웡이 불안해져서 결국 맹상군을 다시 복직시키죠.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 덕분에 맹상군은 권력으로 다시 돌아올 길, 그러니까 두 번째 굴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. 하지만 풍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그는 맹상군이 다시는 이런 권력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미래를 아주 완벽하게 보장할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. 바로 마지막 카드였는데요. 풍어는 맹상군의 영지에 선대 왕들의 사당을 짓게 합니다. 누구도 그 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거죠.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. 선대 왕들의 종묘를 세움으로써 맹상군의 영지는 더 이상 개인의 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성한 장소가 된 거예요. 이제 권력자가 바뀌든 말든 누구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없는 영구적인 보호막, 즉 세 번째 굴이 완성된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딱 요약됩니다. 첫 번째 굴은 뭐였죠? 사람들의 신뢰. 두 번째는 돌아올 수 있는 길.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인 보호막이었던 거죠.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.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이 세 개의 굴을 현대적인 프레임워크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드릴게요. 교토 3굴의 세 굴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신뢰와 관계에 기반한 인적 계층, 두 번째는 위기 시에 대안이 되어주는 전략적 계층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적 계층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조직에 이 세 개의 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굴, 이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.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관계에 투자하는 거죠. 진심과 존중을 바탕으로요. 바로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기반, 즉 인적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 굴은 일종의 플랜 B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두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거죠. 리더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조직이 멈추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동 복구 장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 굴은 바로 자율 운영 시스템입니다.
이건 특정 리더의 카리스마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.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잘 짜인 단순하고 복제 가능한 프로세스가 조직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죠.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없어도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. 이게 진짜 지속 가능성이죠.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굴이 하나뿐인 조직은 리더 한 명의 감정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요. 하지만 세 개의 굴을 가진 조직은 어떨까요?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회복하고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?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세계의 굴을 파야 하는 걸까요?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고치만면이라는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.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하게 잠든다는 뜻인데요. 이 세 개의 굴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맹상군이 비로소 얻게 된 상태가 바로 이거죠.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태.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몇 개의 굴을 가지고 있나요? 여러분의 구조는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있나요? 여러분 없이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? 어떤 문제 상황에서 자동으로 회복될 수 있나요?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나를 지켜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굴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?